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는 참 착해서 말도 못하겠더라. 이 말이 정말 칭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 말 뒤엔 이런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넌 말 안 하니까 내가 좀 더 선 넘어도 괜찮겠지. 내가 상처받아도 조용하니까 내가 막대해도 되겠지. 그렇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만만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곤 합니다. 말 한마디 못한 그 순간 이미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원래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선을 넘어서도 아무 말 없는 사람,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사람, 불편해도 참고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더 쉽게, 더 가볍게, 더 무례하게 굴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싫어할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마음에 없는 말에도 웃고, 기분 나쁜 상황에서도 대꾸 없이 넘겼습니다. 그 결과는요,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 하나 남고,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볼 때 그 흐름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세 가지 포인트로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호의보다 경계에 반응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호의보다는 경계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건 인간 본성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엔 안전한 상대와 조심해야 할 상대를 나누는 본능적인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가 없는 사람보다는 경계가 확실한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선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감히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과 무서운 사람 사이의 차이. 회사나 학교, 모임 등에서 관찰해 보면 이런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 늘 미소 짓는 사람,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편하게 대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함은 신뢰나 따뜻한 친밀함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좀 실수해도 참을 거야. 이 사람은 상처 줘도 그냥 넘어갈 거야. 라는 무의식적 인식입니다. 이 인식은 곧 우습게 보는 태도로 바뀌고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긋고 불쾌한 상황에서는 눈빛 하나, 표정 하나로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함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분명하고 똑부러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상대방의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호의는 오히려 시험 대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당신의 호의를 감사한 마음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타인의 호의를 이 사람이 어디까지 받아줄까? 라는 시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한 번 부탁했을 때 들어줬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한 몫처럼 요구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계속 받아주는 사람을 보면 거기까지라는 한계를 탐색하면서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처음 마음먹었던 선의는 그저 만만함으로 포장돼 버립니다. 이건 비단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말없이 넘긴 그 순간 상대는 판단을 끝냅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말해봐야 기분만 상할 텐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우리는 수많은 불쾌한 순간을 묵인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걸로는 기분 나빠하지 않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은 사람이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번엔 더 노골적으로, 더 무례하게, 더 뻔뻔하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이미 몇 번이나 경계를 허용해버린 뒤에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면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예민하게 굴어? 결국 참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입니다. 경계는 싸움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말하면 흔히 싸움이나 강한 표현을 떠올리지만 경계는 결코 공격이 아닙니다. 경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괜찮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불쾌함을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메시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라는 태도가 결국 상대의 행동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결론, 선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지킵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은 모두와 잘 지낼 수는 없지만 진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은 나에게 어디까지 허용해 줄 사람인지를 생각보다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당신의 첫 한마디, 당신이 보이는 작은 표정, 당신의 태도와 단호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기억하세요. 사람은 호의보다 경계에 더 크게 반응한다. 내가 나를 지켜야 그 누구도 나를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동의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함을 삼키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굳이 말해서 괜한 오해만 살까봐 참는 게 성숙한 거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침묵은 때로는 폭풍보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고요할수록 상대는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그 침묵을 묵인이자 동의로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내 시간을 빼앗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하고 연락을 늦은 밤에도 당연하게 해옵니다. 그럴 때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받아주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입니다.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싫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은 진심보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태도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일종의 수용으로 보입니다. 아, 얘는 괜찮은가 보다.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말해도 별말 없었으니까. 그렇게 상대는 당신을 한없이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침묵이 상대에게는 초대장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해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폭력을 키운다. 더 큰 문제는 반복된 침묵은 결국 상대의 이기심과 무례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부탁이었고 그 다음엔 요구가 되고
나중에는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당신은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을까? 내가 만만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하지만 사실 문제가 시작된 지점은 상대의 무례가 아니라 내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해,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착각, 받아줬기 때문에 생긴 권리의식. 결국 침묵은 문제를 잠시 덮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자라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지. 그때 얘기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말풍선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기 편의대로 채워넣는 오해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제대로 메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용당하고 반복해서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면 말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이건 나한테 상처가 된다. 이런 말들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말에서 당신의 진심을 봅니다. 오히려 솔직한 표현이 관계를 지키는 법이죠. 침묵이 진짜 성숙일까?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성숙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성숙은 때로는 자기 부정이 되기도 합니다. 참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관계를 위해 참는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감정과 존엄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성숙이 아니라 포기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상처를 견디다 보면 나중에는 그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대는 이렇게 말하죠.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럼 그땐 왜 괜찮은 척 했어? 이 말이 제일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 않은 게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침묵은 가장 나를 배신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신호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그 메시지를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침묵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감정을 가다듬기 위한 침묵,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한 침묵. 그런 침묵은 품격입니다. 하지만 거절 대신 선택한 침묵, 상처받고도 삼킨 침묵, 이런 침묵은 결국 나를 더 만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대부분 묵인이나 허락으로 오해됩니다. 이 오해는 언젠가 반드시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침묵보다 한마디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존중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거절은 싸움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기술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괜히 어색해지고 멀어질까봐 내가 참는 게 낫지. 그래서 또 받아줍니다. 원하지 않는 약속에도 참석하고 억지로 웃고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이상하게 나만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거절하지 않아서 잃는 것은 지금의 작은 어색함이 아니라 자존감, 정체성, 존엄입니다. 우리는 왜 거절을 두려워할까요? 그건 거절이 곧 거부, 즉, 관계의 단절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거절은 단절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관계란 거리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는 적당한 경계선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경계를 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거절입니다. 거절은 여기까지가 나야. 이건 내가 불편해.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한 선이야. 라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당신의 경계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계속 들어오고 무의식적으로 넘나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불편해지고 상대는 오히려 왜 불편한지 이해하지 못하죠. 이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어른스러운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관계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감정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언젠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때 상대는 억울해합니다. 그때는 왜 말 안 했어? 그럼 그때 해주지 말지. 그땐 잘해주더니 왜 이제 와서 그래? 우리는 착해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표현을 안 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관계는 서로의 불편한 말을 감당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거절을 했을 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건 지켜야 할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거절을 했는데도 내가 그렇다면 그래, 그건 내 입장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진짜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의 관계입니다. 거절은 싸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곧 싸움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공격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을 알려주는 표현일 뿐입니다. 나는 이런 건 어렵다. 이건 내가 감당하기엔 무리다. 여기까지만 할게. 이 말은 다투자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내가 가능하다는 것을 솔직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직함이 결국 존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쉽게 넘보지 못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무게가 있습니다. 존재에 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는 첫걸음, 거절. 우리는 종종 착하게 사는 것을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모두에게 만만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자신을 지키는 기술이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신호입니다. 거절한다고 멀어질 사람은 언젠가 어떤 이유로도 떠날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절을 존중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엔 진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결론, 존중은 경계에서 시작된다.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두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모두를 배려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자기 자신을 놓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한 번만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당신의 선택과 감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무턱대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지킬 때 세상도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오늘 한마디 용기를 내보세요. 그건 좀 곤란해요. 이건 제가 어려워요. 그건 제 기준에 맞지 않아요. 이 거절이 당신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며 당신의 존엄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끝없이 선을 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지키는 말, 단호한 한마디를 꺼내는 것. 호의로 시작한 관계라도 경계가 없으면 반드시 상처로 끝납니다. 그리고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동의로 오해됩니다. 억울해도 참는 사람에게 세상은 절대 존중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존중받는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호하면서도 예의 있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당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에게 보여야 할 태도. 오늘의 주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